한 주간의 대중문학의 소식 정리해보는 순서입니다. 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연예계 소식은 가는 데마다 네. 성매매 의혹과 관련한 그렇습니다.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어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네. 별게 없더라고요. 지금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연예인 톱스타를 포함해서 30명이 성매매를 했다라고 일주일 전에 보도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팔칵 뒤집히고 난리 났었죠. 그래, 그리고 바로 또 찌라시에 무슨 누구 이름 실명이 다 거론되고 언론사 매체들이 A양 B양 C하면서 마치 그 찌라시의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일주일 내내 난리가 나고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별로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지금 발표가 나온 것은 이른바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중에 한 명 정도고 나머지는 사실 연예인이라고 하기도 힘든 수준이다. 지망생의 숫자도 30명이 아니라 지금 10명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지금 검찰 언론 찌라시한테 한국 사회가 일주일 동안 놀아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황당합니다. 상대적으로 실명이 거론됐던 그 여성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상처라든지 이런 거 좀 입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법적으로 대응을 아주 이번에는 단호하게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죠. 그렇죠. 원래 이런 사건이 터지면 본인의 이름이 소문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공식적인 대응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이름을 더 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놀랍게도 조혜련 씨를 비롯해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거의 지금 초유의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이번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 온갖 루머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네티즌들이 너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이 루머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겁니까? 일단 아무래도 이른바 그 찌라시라고 불리는 정보지에서 자신들의 실명을 처음으로 누군가는 썼을 테니까 그 최초 작성자를 잡아달라라고 지금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글도 이제 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옮기는 것도 이게 죄가 되는 거죠. 옮기는 것도 죄가 되고 과거에 그 최진실 씨 그 사건 있었을 때 최초 작성자가 잡혔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증권사 직원이라고 그때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아마 결국 수사하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성매매 의혹에 대한 소문이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중이 이것을 자꾸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부터 이런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부터 이제 이런 식의 논란이 제일 처음 크게 나타났던 것이 1970년대 중반경에 그때 이제 칠공자 스캔들이라고 있었는데 부잣집 자제들 7명이 여자 연예인들이랑 어떻게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라는 건데 그때 이른바 마담 뚜의 소개를 받아서 그렇게 만났던 여자 연예인이 100여 명에 달한다고 해서 그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30부터 50에 이르는 전 기간 동안 방송가에 채용사가 암약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채용사라는 것은 여자 연예인을 권력자하고 이제 소개시켜주는 그리고 80년대 말에 이른바 그 환각 파티설 이런 거 있었고 요즘에는 연습생 신인 연예인 이쪽에서 스폰서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배우 장자연 씨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장 씨가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뒤에도 이제 자필 편지가 발견되면서 이게 진짜 장자연 씨가 쓴 거냐 해서 필적 감정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건은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그게 지금 장자연 씨 사건이 하나가 문건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가 편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편지 같은 경우에는 위조다라고 지금 법정에서 얘기가 나왔고 문건 같은 경우에는 불타 없어졌다라고 했는데 몇 달 전에 어떤 연예인이 요즘도 그 문건이 있는 것으로 난 알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논란의 불씨가 지펴졌는데 근데 이런 사건이 몇 년째 끌고 있지만 전혀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런 류의 사건이 워낙 은밀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체가 드러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주요 이슈들을 선정하는 곳이 많아졌는데 올해 아무래도 주목받은 가수 하면은 지난해에 이어서 가수 싸이 씨를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싸이 씨가 올해 이제 신곡 젠틀맨을 냈는데 한국의 가수가 신곡을 한국에서 내는데 한국말로 내는데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된 경우는 아마 단군 이래 한민족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고
그 뮤직비디오가 우리나라에서 뭐 너무 선정적이다라고 해서 논란이 좀 있었지만 뭐 세계적으로는 재밌다라는 얘기가 많았던 것 같고 타임지에서 선정한 올해의 화제 동영상 1위를 했습니다.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사실 강남스타일보다는 조금 인기가 못 미쳐서 아쉽긴 했는데 강남스타일보다는 못했죠. 그래서 빌보드 5위까지 올라갔는데 사실은 5위만 해도 엄청난 성과이지만 우리나라 이제 강남스타일을 겪었기 때문에 1위가 아니면 기대치가 너무 별로 놀라지 않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신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다시 또 싸이 씨가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조용필 씨도 4위에 올랐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소식이었죠. 지금 한국 가요계 이 네티즌 투표에서 가장 화제 가수 중에서 화제의 인물로 조용필 씨가 뽑히기도 했고 조용필 씨가 이제 옛날에 굉장히 전성기를 보냈던 인물인데 지금 연세도 꽤 됐고 지금도 뭐 가왕.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젊은 감각의 노래를 이번에 발표해서 네티즌이 깜짝 놀랐고 이 조용필 씨의 사례를 보면서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앞으로 나는 조용필 씨처럼 그런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다잡은 한 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콘서트도 했는데 아주 성황리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조용필 씨가 콘서트 하기만 하면 아이돌보다 뭐 더 많은 관객이 몰리고 일본에서도 뭐 관객 그 표가 동인하는 일을 겪으면서 조용필 씨가 다시 한번 정말 현역 스타로 거듭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명수 씨도 이름을 올렸는데 개그가 아니라 음악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박명수 씨가 올해 그 강북 멋쟁이라는 노래로 지금 검색어 순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게 검색어 순위에 이게 이름이 올라간 이유가 이 노래가 발표된 프로그램이 무한도전인데 우리나라 네티즌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또 이 검색이 많이 된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예능 프로에서 이렇게 노래가 나왔는데 이게 음원 차트 1위를 하니까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인가? 그러니까 정식 가수, 작곡가, 기획사들이 1억, 2억씩 들여서 열심히 준비한 노래는 묻히고 예능에서 이벤트로 한 거는 차트 1위로 올라가고 이러면은 정식 음악인들은 좀 힘이 빠지는 일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오래 논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검색어 순위에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음악을 무한도전만 딱 떼어놓고 음악을 만들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이벤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요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도전만 딱 떼어놓고 보면 사실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예능 프로에서 연쇄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진짜 정식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능 프로에서 이벤트로 음원을 만들어서 음원으로 출시하는 행위는 방송가 전체로 보면 조금은 자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음악인들이 음반 하나를 내기 위해서 정말 1년, 2년씩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예능 이벤트에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결국 예능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음원 시장을 교란하는 효과 또 하나가 이제 이른바 개가수, 개그맨 가수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능에서 예능의 인기를 얻고 나와서 음원 시장을 흔들게 되면 아무래도 좀 주류 아이돌은 상관없지만 비주류 가수들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방송만 하고 음원 출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원 출시도 100% 금지는 좀 너무 말이 안 되지만 너무 팬들이 음원 원할 출시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능 프로에서 음원 출시를 너무 잦게 이렇게 막 2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진짜 가수들은 나는 그럼 음원을 언제 발매하란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 시장이 좀 교란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개가수에 좀 자제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은 좀 위험하다.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